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심에는 그 보이콧해서 이제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안 나왔죠? 네,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1심은 TV 생중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됐고, 예. 1심과 달리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불출석하고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했던 것이 이번 재판에서 1년을 더 올라가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재판부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을 철저히 외면했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것이 매우 괘씸하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예. 1심과 비교해 봤을 때 1심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었는데 형량과 금액이 더 늘었어요. 네, 징역이 1년 늘었고요. 25년이고요. 벌금은 200억 원으로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도 똑같이 벌금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2심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뭐 이제 조금의 그런 유무죄 판단이 갈린 부분도 하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 삼성그룹에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16억 2,800만 원 있었거든요. 유소년 스포츠센터인가요, 그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예, 예. 예, 그 스포츠센터에 지원했던 돈을 예전에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네. 이번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억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그렇죠. 그 여부가 이제 2심에서 이제 바뀐 건데 왜 바뀐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그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영재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정상적 공익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지원을 해준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영재 스포츠 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었다. 그리고 삼성에서 그냥 뭐 이런 그 공익센터에 원래 지원해줄 때는 좀 따져보고 원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지원해줬다. 이거는 영재센터 지원이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돼 있는 네. 그런 대가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은 지난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이번엔 이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승계 작업과 같이 묵시적인 청탁만 설립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네. 좀 묵시적 청탁?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청탁은 제가 이제 오태훈 우리 앵커님에게 네. 저 좀 잘 봐주세요. 저에게 네. 뭐 해야 되니까 뭐 전 항상 잘 봐드릴게요. 어떻게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걸 명시적 청탁이라고 하고요. 명시적이 있고. 예, 묵시적 청탁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네. 행동으로 상호간에 뭐 연마시 중에 미소처럼 예,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한 방향을 향해서 이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묵시적 청탁으로 보는 건데 네. 그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을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단독 면담할 때 승계 작업이 그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었고 예. 또 하나는 그 삼성의 그 물산하고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우호적인 조치를 취한 직후에 그 면담이 있었었는데 네.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조치가 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삼성 이재용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개인 자금을 사용해서 삼성 그룹 내에서 지배 구조를 그 개선하고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만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잘 해준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저 삼성그룹에서 이 승계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안 했지만 말을 꼭 해야만 되느냐. 안 해도 안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죠. 명시적과 묵시적은 또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명시적 청탁이 있으면 사실은 입증하는 게 매우 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명시적으로 청탁 잘 안 합니다. 예. 이렇게 딱 눈을 쳐다보면서 아시죠? 이제 이런 정도만 하는 건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그 대관 업무가 발달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부정청탁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사실 부정청탁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걸 유죄를 하게 되면요. 예. 삼성뿐만 아니라 그 재단에 출연한 다른 모든 대기업들도 다 같이 피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만 유독 그 미래나 K재단의 다른 회사들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냈는데 삼성만 굳이 똑 떼어내가지고 이쪽에서만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나 K재단에 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안 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받은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른 모든 회사까지 다 인정을 해야만 미래 K재단에 대해서는 그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좀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럼 이번 판결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상고심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아, 커요? 예, 왜냐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사건에서 1심에서 80여억 정도가 유죄로 인정이 됐다가 예. 2심에서 36억 원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무죄였던 영재 스포츠센터까지 해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3심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사실은 다르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간에 이제 공범으로 같이 뇌물을 주고 받았는데 A는 무죄고 B는 유죄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서로 1심, 2심이 달랐던 부분을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있긴 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건데요. 이 검찰 특검 측에서 걱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사법농단 관련해 가지고 법원하고 사실 특검하고 그러니까 검찰하고 좀 약간 대립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들을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몰아넣고 난 다음에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이런 걸 좀 보면서 네. 좀 혹시 수위를 조절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렇게 안 되겠지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 공판 결과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나왔던 징역형 그대로 사실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징역 20년 받았고요. 네. 근데 벌금은 180억 원에서 20억 늘어난 200억 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네.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2억 추징금은 이제 그대로 놔뒀었던 것이고요. 네.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5년의 징역형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이번 판결 적당하게 나온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정도 좀 전해주시고. 저는 사실은 매우 잘 판단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묵시적 청탁,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 작업이 과연 현안이었냐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좀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서로 다르게 판단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네. 어떠한 방향으로 이 판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대법원까지 가고 안 가고는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검찰만 항소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상고 안 할 겁니다. 이번 예. 결과가 나와도. 예.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미래나 K재단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주장했던 게 안 받아들여진 셈이어서 이것을 여기서 끝을 낼지 네. 아니면은 한 번 더 상고를 할지 그거는 검찰이 지금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상고심까지 안 갈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징역이 늘어났고 벌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괜히 질질질 끌면서 힘들게 하느니 네. 어차피 미래나 K재단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면 여기서 정리하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는 거죠. 2주 정도 걸리나요? 예, 보통 이제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할지 항소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네. 아마도 검찰에서는 판결문을 오늘 이제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3, 4일 정도 후에 상고할지 말지를 정확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판결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기소됐던 MBC 이사장이었죠. 고영주 네. 전
박문진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건데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네. 발언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되고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형사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2013년 1월 달에 그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서 고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이제 문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던 것이고 2년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네. 조금 물론 이제 항소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도대체 뭐냐, 네. 고의가 있다 없다를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산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도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의 그 발언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자체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이 북한과 대립됐던 사정을 생각하면 조금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그동안에 예전에 우리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유명해졌던 어떤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지금 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산주의자 발언이 그냥 단순히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나라 분단의 앞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진 의미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